안녕하세요. 타로카드 한 장씩 마스터하기 18번째 시간 17번 카드 스타카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좀 살펴보면 하늘에 별이 떠 있고요. 그쵸? 큰 별이 하나 있고 주변에 7개의 별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이 벗은 채로 물 주전자라고 해야 되나? 물 항아리죠. 물 항아리를 들고 이렇게 물을 쏟고 있죠. 이 호수 같은 곳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다가 물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 나무가 있고 새가 있고요.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럼 각각의 어떤 상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별을 보면요, 큰 별이 하나 있고 주변에 이렇게 7개 있잖아요. 떠오르는 게 있죠. 북두칠성 떠오르죠. 북두칠성. 그럼 이 가운데가 북극성이겠죠. 북극성. 그 다음에 주변에는 그 큰 곰자리, 요렇게 국자 모양으로 생긴 별 7개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 별이라는 거는요, 특히 북극성은 더 그렇지만, 그 위치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위치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 계절마다 뜨는 위치가 정해져 있긴 한데, 그 계절마다 그 위치에 뜨죠, 항상. 그 별이라는 거는. 또는 북극성은 항상 그 북쪽을 가리키는 그 위치에 거의 움직임 없이 유지가 되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하늘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런 어떤 정신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신적인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신적인 영역에 북박이처럼 딱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신의 존재, 지구의 존재, 그 다음에 이제 변치 않는다는 뜻에서 영원한 것, 그 다음에 이 하늘이라는 거는 정신적 관점이죠. 그럼 정신적인 거에서 어떠한 딱 위치를 딱 정해주는 식으로 이 별이 존재하죠. 그럼 정신적인 지표. 그런 의미에서 망망대해 같은 이 하늘에서 특정 위치를 딱 점해주니까 이게 이제 방향성이죠. 이쪽의 방향을 딱 정해준다. 이런 개념들. 그 예수님이 이제 탄생했을 때 그 동방박사가 이렇게 별을 보고 오죠.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래서 이 별을 떴다. 동방박사가 이 별을 보고 위치를 정해서 쭉 오죠. 그런 어떤 방향성, 정신적인 지표, 그다음에 신의 존재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 별이 상징하고 있죠. 그런 의미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새 있죠. 새는 이 4원소 중에서 이 에어를 보통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의 어떤 정령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의 현현. 그래서 이제 어디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나라 북쪽, 몽골. 몽골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풍장하거든요. 이렇게 널어놓습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이거 뜯어먹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몽골에서는 까마귀가, 굉장히 신성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영혼을 신한테 인도하는 어떤 존재? 이런 개념으로 보통,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 보면은 뒤에 날개가 있죠. 그런데 이게 새 날개죠. 새 날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새라는 거는 하늘을 자유롭게,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고 돌아다닐 수 있는 개념이라서 어떤 신의 사자 또는 신의 어떤 뜻의 현현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땅하고 하늘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신과의 교류의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상부터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이 고양되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차원에서 정신적인 차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의식의 어떤 고양 상태 이런 것들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벗은 연인 같은 경우에는 벗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솔직하다. 그러니까 무구함, 순결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구속이나 제약도 없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자유로운 상태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이제 진리라는 건 뭐냐면, 진리는 꾸미거나 치장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이런 개념에서 이제 또 벗은 여인 개념이 있을 수 있겠고, 그런 개념의 어떤 상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 항아리를 보게 되면, 이게 물병 자리의 어떤 물 항아리라고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요 안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죠. 이게 어떤 의미예요? 주변에 영향을 끼친다. 이 어떤 행위가 이 개인한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영향을 끼친다. 주변하고 영향을 또 주고받는다. 요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셔도 돼요. 요 정도의 이제 4가지의 어떤 상징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 요 스타의 상징적인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스타라고 쓸 때는 보통 연예인이나 또는 스포츠 스타들 보통 많이 떠올리죠. 또는 특정 분야에서의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또 스타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스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어떠한 것을 현실적으로 구현해주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피겨 스케이팅의
왕년의 스타는 김연아였죠. 김연아 같은 경우가 왜 스타로 불리냐면, 김연아는 그 피겨스케이팅이라는 이상적인 어떠한 그 스케이팅을 하는 거를 구현한 스케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겨스케이팅의 스타인 거고, 또는 그 마이클 조던, 농구 스타. 그럼 농구가 할 수 있는 거의 이상적인 모습을 마이클 조던이 구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거다. 이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거를 땅으로 내려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이제 스타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별에 대해서 좀 볼 게, 그 그리스 시대 때 그리스 신화를 좀 보게 되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그리스 로마의 어떤 신화의 주인공이나 또는 어떤 동물이나 식물을 기리기 위해서 그 신들이 하늘로 올려서 이렇게 별로 만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는 뭐냐면, 그 어떠한 교훈이나 또는 어떠한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기리는 거죠. 기리는 거는 뭐라는 거죠? 영원히 박제해 놓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박제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리는 거예요. 하늘에 딱 박제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정말로 숭고한 행위야, 또는 이건 되게 용기 있는 행위야, 또는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야 라는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볼 수 있게 하늘에 딱 이렇게 박제해 놓고 영원히 그거를 기리는 형태인 거죠. 그런 개념도 한번 보면 좋고요. 그러니까 약간 기억하고 기리고 기념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늘에 다 별로 만들죠. 요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이 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과학적으로 알고 있지만, 옛날에는요, 이 하늘에 이런 까만색 무슨 원구가 씌어진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이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리고 이 구멍이 이렇게 뻥뻥 뚫려서 이 어떤 신의 세계에서 빛이 구멍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별들을 어떤 신의 뜻이나 또는 신의 신호라고도 생각을 한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이제 고대의 어떤 시각도 좀 알아두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중세 시대 때 우리가 이제 대항해 시대죠. 막 바다로 이렇게 뻗어 나갈 때 바다에서는 방향을 알기 되게 어렵잖아요. 요즘에는 뭐 나치판으로 그냥 보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을 시대라고 치면, 그럼 이 바다에서 방향을 우리가 알려고 그러면 이 별을 보고, 뭐 낮에는 태양이 뜨는 방향, 태양이 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측정한다고 쳐도 밤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 밤에 그런 방향을 우리가 설정할 때에는 그런 어떤 그 별의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스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이 정도로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 수상적으로 쓰는 스타, 그 다음에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 쓰는 스타,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게 발달하기 전에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별의 관점에서의 스타, 그 다음에 이제 그 항해를 할 때 어떤 방향을 잡는, 그리고 이제 건물이나 건축을 할 때도 피라미드를 건축하거나 그런 고대에는 굉장히 거대한 건축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건축할 때도 항상 이 별의 위치나 별의 배치를 본뜨거나 또는 그 방향을 참조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보통 이런 거대 건물들은 신의 건물이라고 해서 사원이라던가 또는 어떤 무덤 같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신이 직접 거하거나 신하고 연결되는 그런 종교적인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럼 신은 하늘에 거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어떤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뜻을 건물로 구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나 방위 또는 모습을 본따서 건물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이렇게 쭉 생각해 보시면 이 스타에 대한 의미를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 스타라는 의미는 뭐 그냥 단순하게 타로라는 사람들한테 뭐 희망이다, 뭐 희망차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해석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될 문제는 아니고요. 이 스타는요, 개인의 뜻이 전체의 뜻을 이끌고 갈 때, 또는 이끌고 갈 때, 또는 개인의 뜻이 전체의 뜻으로 영향을 줄 때 보통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 전체가 있고 개인이 있으면 이 전체의 뜻에 개인이 맞추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눈치를 보고 사회적인 기준을 항상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눈치 보는 삶을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범인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개인이 자신만의 이상 또는 마음속에 어떤 뜻을 세우고 그 이상 뜻으로 굳건하게 살아간다면 이 전체의 뜻하고는 괴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단순히 괴리만 일어나면 단순히 아싸거든요. 아웃사이더. 근데 이 괴리를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굳건하게 이 이상과 어떤 그 목표 또는 이상이나 뜻, 꿈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거를 현실화한다고 쳐요. 현실화. 만약에
그럼 이 현실을 하면서 이 사람의 그런 영향력이 이 전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영향. 그러면서 주변에서 저게 되는 거였네? 안 되고 무식하고 저런 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되는 거였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걸어온 발자취들을 막 쫓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개인의 뜻이 전체의 뜻으로 변한 상태인 거예요.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스타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러한 마음 상태를 순간적으로라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스타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사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이제 스타거든요.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카드가 이런 카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이런 그림에 대한 상징적으로 공부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카드를 그런 전체적인 관점에서도 사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발라라는 어떠한 타로를 이해하기도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사유를 통해서도 이 카드를 생각해보고 하면서 종합적으로 이거를 이제 가다듬은 어떤 뜻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뜻만 날름 외우고 이런 것보다는 그 과정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 하나하나에 있는 상징들의 의미를 또 생각해보고, 그 상징들의 의미를 하나로 묶었을 때 어떻게 하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엮일 수 있는 하나의 의미가 나올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단어의 뜻도 생각해 보시고, 다양한 관점에서 타로를 바라보면서 타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가 깊어지다 보면 한 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이 만나게 되고, 만난다는 거는 그 한 지점으로 모든 것들이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카드의 핵심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핵심 의미만 파악을 하면요, 이제 이 카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당연히 그 핵심 의미는 파악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통해서 그 핵심 의미를 가다듬어 가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간 그런 감을 좀 잡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남은 거는 이 카드를 응용하는 것밖에 안 남아요. 응용하는 거는 다양한 상담을 하면서 이 카드를 여러 가지 상황에 대입해 보는 거죠. 다양하게. 그러면서 이 카드를 넓게 펼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이 카드에게 깊숙한 핵심 의미를 파악해야 되고, 이 핵심 의미를 파악했으면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쓸 수 있는, 넓게 펼쳐서 쓸 수 있는 응용하는 방법들을 상담 속에서 배워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될 때에 이 카드를 온전히 이해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실습으로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공부나 어떤 깊은 사유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두 개 합쳐져야 되고요. 요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타로 공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다양한 현실에서 스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타의 마음 상태 같은 경우는 나의 의도나 목적이 명료한 상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되게 적극적이고 솔직하게 개방적으로 이렇게 펼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단순히 전체적인 거랑 어떤 나의 의사랑 단순히 서로 반대다 또는 괴리가 일어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면은 괴리가 일어난다, 고집을 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뜻을 당당하게 펼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적극적이고 개방적이고 열려 있어요. 이 스타 카드는 이렇게 닫혀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이게 주변을 향해서 이게 문이 있고 열려 있는 카드입니다. 그런 개념. 그러니까 엠페러랑 조금 달라요. 엠페러는요, 주변하고 이렇게 나의 기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하고의 어떤 상호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스타는 주변하고의 상호작용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 상호작용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의도나 목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상황을 사람들이 상상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신의 의도나 목적을 명료하게 강하게 가지고 가면 고집이 세네. 그럼 주변하고 어떻게 상호 교류하지 않네. 그냥 지 고집만 피면서 사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의도나 목적이 명료하지만 주변에는 활짝 열려 있는 상태가 요 스타 상태입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 상태가 우리가 이렇게 먹어지는 때가 당연히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전 운영은 자신의 꿈이나 이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우 그거에 자연스럽게 쓰죠. 투자하거나 그걸 씁니다. 그러니까 수단으로서 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매여 있고 돈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그 돈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생활 같은 경우는 가족이라는 어떤 틀에 매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뜻을 펼치고 나의 생각대로 살고 그런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독립적이거나 개인주의적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하지만 열려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하고 서로 도울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돕습니다. 연애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서로 구속하고 매이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런 약간 동료나 친구 같은 연인을 원하고 또 연애도 그런 식으로 풀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 스타일 같은 경우도 업무와 나의 뜻이 좀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이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내 뜻이 정말 이게 업무를 하는 건지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러면 업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또는 이 일을 했을 때 나한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내가 왜 이걸 원하는지 나의 뜻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일치시켜 나가면서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전문직인 경우들, 기술직인 경우들한테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또는 프리랜서들. 그 사람들은 이제 나의 뜻이 강해야 일이 잘 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뭐 공무원이나 이런 식은 나의 뜻하고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뭐 그냥 그게 굴러가기 시작하면 내가 그 부분으로서 역할을 하면은 되는데, 나의 뜻이 곧 일의 결과와 아주 매우 밀접하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이 스타인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관계 같은 경우는 두루두루 넓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또 뭐 친구가 많고 그냥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개방적이고 열려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서도 또 자기의 어떤 주관이나 주장은 뚜렷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좀 맞는 일은 아까 뭐 업무 스타일에서 얘기했는데 좀 전문 기술직에 좀 잘 어울리고 좀 수직적인 조직보다는 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는 자유를 좀 인정하고 의사를 좀 인정하는 수평적인 조직에 더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나 환경, 이 사람 자체가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을 거의 안 받아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사람이 지금 펼치려고 하는 어떤 뜻 자체가 중요하고요. 당연히 이 상황이 이 사람하고 호의적이면 훨씬 좋죠. 왜냐면 열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호의적이면 훨씬 더 일들이 잘 됩니다. 하지만 호의적이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계속 주변을 설득하거나 또는 함께 하려고 하면서도 자신의 뜻을 굳건히 지키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스타 한번 알아봤고요. 스타가 이렇게 녹록치 않은 카드입니다. 일단 이 무리에 이 발이 떠 있는 것만 봐도 뭔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좀 들고, 이 사람이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다양한 사유를 통해서 이 카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방에 이해가 되는 좀 카드들도 있고요. 정말 깊이 있게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을 해봐야지 조금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카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스타가 어떻게 이해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 이해의 깊이에 도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타로 공부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